계속해서 똥산면의 수석 서석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포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국민의힘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지방시대 도래의 그 중심에 경북을 위해 불철주야로 발로 뛰며 애쓰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일념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 계획 수립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에 급격한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온이 상승이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후환경 변화로 홍수, 가뭄, 산불, 우박 등 전국적으로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해안 등 연안 지역은 태풍 발생 증가와 해수면 상승, 연안 침식에 따른 하천 범람으로 수해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연안 지역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28%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 400만 개의 30%인 기업체가 있으며 종사자 수는 61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안 지역은 수출 주도의 항구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은 지난 30년간 10cm 넘게 상승을 했으며 특히 포항은 섬 지역의 울릉도를 제외하면 연간 평균 상승치가 3.97mm로 전국 1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해수면 상승과 연안 침식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2020년 경북 260개소를 정비 대상에 선정하였으며 특히 경북은 전국 시도 가운데 침식 피해가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42개소에 6,40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해수면의 급격한 상승과 연안 침식이 과속화 침속될수록 태풍 발생 시 해수가 육지로 급속히 유입되어 하천 범람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어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시군의 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증가입니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이 전국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전국 산불 피해 면적의 10%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경북이 전국 최대 산불 피해 지역이 되었습니다. 경북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인적, 물적 피해로 최소화하는 재난 상황별 체계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계속 관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상시 계획 수립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급격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경상북도 도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계획은 무엇이며 이와 연계한 학술 용역 추진 필요성에 대해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태풍 흰남노 사후 피해 복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치수는 예년부터 국가 운영의 기본이며 보호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최우선 책무입니다. 경북에서는 작년 흰남노로 안타깝게도 10분의 도민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생겼으며 4,200세대 9,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사유재산 피해 또한 4만 2천 건의 피해액만 1조 2천억에 달했습니다. 기업체의 경우 414개 공장의 직간접 피해와 약 5조 원으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표적인 저감 소재 기업인 포스코는 영업 손실 외에도 자동차, 선박,
후방산업과 지역협력업체, 영업 중단 등으로 국가기관 산업단지에도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힘남로는 포항과 동해안 지역의 주민에게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겼고, 특히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엔 엘니노로 수포 태풍과 역대급 폭우가 예견되어 주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 상황을 보면 영강 강수량은 증가하지만 비가 내리는 날은 줄어드는 추세로 짧은 기간 내에 한꺼번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계절별 강수 통계를 봐도 여름의 호우가 점차 집중되고 있으며 경북도 작년 여름에만 약 60%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처럼 수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름이 오기 전에 피해 복구에 사전 예방 공사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경상북도는 금년 5월 중순에서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죠. 차 탓에 지난달 들어서야 하천 복구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그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렇게 마대를 쌓거나 집안을 다지는 응급 복구 작업만 진행됐습니다. 예정된 완공 시점은 2년 뒤인 2025년, 당장 올여름이 걱정입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물이 안 빠질 끝에 만날 걱정이 비빨 때는 또 비 많이 올라오는 게 안 싶어 또 걱정하고. 태풍의 상처가 여전한 가운데 올여름 역대급 장마까지 예고돼 있어 주민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태풍 발생 이후 다음해 5월 이후에 본격적인 복구 공사가 착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태풍과 같이 매년 발생되는 자연재해는 응급 복구 바로 예산을 확정하고 설계에 착수하여 다음해 3월 이전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포함한 재복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태풍으로 파괴된 소하천 제방을 응급복구한 후 하상 준설이 늦어져 그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침수가 반복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소하천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자갈과 모래가 쌓였을 경우는 상시 준설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와 함께 예산을 즉시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하천 범람의 위험에 노출된 국가하천 형상강의 준설 공사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방하천의 냉천의 준설 공사와 하류 차수벽 설치 등을 경상북도에서 신속하게 추진하여 제2의 흰남노 사태를 방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 주민들의 재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포항 경주지역 주민들은 흰남노로 인해 주택 500가구와 상가 7,000곳 침수, 사람 파손 2만 대 등 막대한 상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침수주택 4,000여 가구에 가구당 총 500만 원과 재난지원금, 국민성금이 지급되었고 침수 상가는 600만 원, 농작물 피해 농가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피해 원상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재난지원금 보상 금액 한계와 경상북도 예산을 고려할 때 정책보험인 풍수해 보험을 적극 활용했다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최대 4배 이상 보상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상습 피해 지역의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주민부담금을 일정 부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시기입니다. 기사님, 재복구 시스템 개선, 소하천 관리 기준 강화 등 수해 예방 공사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며 도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형산강 홍수 통계소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태풍 힘난으로 인해 포항 경주 지역에는 시간당 115mm, 특히 포항시 동해면에는 새벽 3시간 사이에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전 6시경 형산강은 범람 직전까지 수위가 높아져 홍수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천우신조로 형산강 범람을 막았지만 냉천과 칠성천이 범람해 포스코를 비롯한 국가철강산업단지와 기업체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죠. 총 400여 개 기업체가 피해를 입어 직접 피해 금액만 1조 1천억 원, 영업손실 등 간접 피해는 4조 원 이상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태풍 때 경주 덕동댐의 저수열이 30% 바닥을 보여 천만다행이었으나 저수열이 높았다면 포항과 경주 도심에는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2018년도 이후 해수면 상승과 이상 기온으로 경북 동해는 매년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수 통계소가 설치된 함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은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발생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형산강은 최근 5년간 총 4회에 걸쳐 홍수 경보가 발령되었고 범람 위험성이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구 온난화와 엘니노의 영향으로 강한 태풍이 잦을 것이란 전망과 특히 여름철부터 본격화하는 엘니노는 태풍 세력을 더욱 키울 것으로 예측합니다. 현재 형산강 등 동해안의 하천은 낙동강 홍수 통계소의 관할 구역이지만 강 길이가 63km로 짧고 경사가 급해 수위가 급속도로 상승하는 등 낙동강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안 지역 국민의 생명과 국가기관 산업단지를 지키기 위해 독립적인 홍수 통계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포항시는 지난 2월과 3월에도 환경부를 찾아 형산강 홍수 통계소 신설을 건의했으며 시장 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항시에만 맡겨두지 말고 경상국도에서 발벗고 나설 때입니다. 형산강 유역은 10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고 또한 국가기관산업단지와 신라천년의 국가문화재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강변의 산재에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형산강 홍수 통계소 설치를 위해 경상북도 행정수장이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고 이를 반드시 실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포항 냉천 상류의 항사댐 조기 착공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힘남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에 항구적인 방제 대책은 바로 냉천 상류의 항사댐 건설입니다. 포항시 남부 5천억 항사리 일원에 건설되는 항사댐은 저수 용량이 약 500만 톤 규모로 홍수 조절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냉천 상류에 농업용 저수진 오지가 있지만 수위 조절 시설이 없어 집중호에는 아무런 필요성이 없습니다. 냉천 주변에는 도로, 주택 등 제약으로 제방 폭이나 높이는 넓이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냉천과 신강천 유역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항사댐이 건설이 가장 핵심적인 대안이고 조석항 착공만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당초 2017년부터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단체의 반대로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힘남로 피해로 국가기관 산업인 철강산업단지 일대가 초토화되면서 홍수방지시설 설치에 긴박함을 느낀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사댐이 완공되면 포항 남부 지역은 홍수 피해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으며 치수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하루 지역 주거지와 철강 산업단지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이에 기사님께 묻습니다. 포항 항사댐 조기 착공을 위한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지진 방재 교육관 건립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나 1978년도 관측 이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전과 큰 피해를 남긴 지진입니다. 포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피해가 확실했습니다. 포항 지진 이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800건 가운데 절반이 400건이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것을 볼 때 우리 지역이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지진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북형 지진방재 계획 수립과 함께 지진 발생 시 주민들의 대처 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건립과 프로그램을 운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진 피해 방재 교육시설 필요성과 상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국 어떤 시군과 비교해도 포항이 그야말로 최적지입니다. 따라서 지진 발생 대비 국민들의 안전훈련, 교육 강화를 위해 포항 지진 피해 구제법 제23조에 근거한 국가 지진 방재 교육관의 포항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국가 지진 방재 교육관의 조속한 건립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철우 지사님, 우리 경북은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의 필요성을 작년에 너무나 뼈아프게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며 철저히 예방과 사전 대책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급격한 기후변화가 경북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북형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태풍 발생 이후 다음해 3월 이전 수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재복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여 주시고 소하천, 하상, 분설, 지연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관리 기준 강화를 관련 제도를 반드시 정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선제적 홍수 대응과 근본적 피해 예방을 위해 형산강 홍수 통제소 설치와 포항 항사댐 조기 착공을 정부에 보다 강력하게 요청하고 설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고 도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항구적인 자연재해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도정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의원님께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국가지진방재교육관 건립, 태풍 힘남로 사고 피해 복구 지연에 따른 대책, 형산강 홍수 통제소 설치와 항사댐 조기 착공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워낙 큰 소리를 주셔가지고 기가 시원합니다. 도의회 농수단이 열리고 지방국권 추진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으로 폭넓은 해안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해양수산인 대상 조례 대표 발의하는 등 경북 해양수산인의 검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기후 기촌에 대해 많은 정책적 대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라 해야 할 정도로 산불, 태풍, 폭우의 빈도와 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울진 대형 산불은 30년 평균 강수량의 14.7%에 그친 겨울 가뭄이 산불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태풍, 힘남도 역시 3년 동안 이어진 라니냐 현상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렇듯이 기후위기는 우리 삶 가까이 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상청에서 엘니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더 덥고 습한 여름이 될 전망이며 태풍의 위력도 강해질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피해를 반복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5월 15일에서 10월 15일 동안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본격적인 장마철 이전까지 시군 및 유관기관과 극한 강우 대비 대응 훈련을 실시해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며 수중 방파제 호황과 같은 침식 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모래를 보강하는 연안 정비 사업을 통해 연안 피해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태풍 힘나는 복구 사업의 진행 사업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이용 시설의 70% 이상은 정비를 끝냈으며 대규모 복구 사업의 경우도 이미 5월 말에 착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 달에 너무 늦었습니다만 이거 절차상 복잡한 관계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거 왜 연초부터 하지 5월달 돼야 착공이 됐느냐. 그래서 더 연구를 하자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항사댐은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의 입찰 공고가 진행 중으로 2029년 준공 계획이며 형사간 홍수 통제소 신설은 주무부처인 환경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도시국장과 재난안전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관련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울진 산불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119 산불 특수 대응단을 신설하였고 소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까지 발령하여 도내 산불은 전년 동기 대비 35%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26년까지 10,000리터 이상의 담수량을 가진 초대형 헬기를 도입해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층 발전된 경북의 산불 진화 능력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지난 3월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은 우리 남한 면적의 절반을 태우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진화대원 150여 명을 지원해 줄 걸 요청했으며 관계 당국에서는 동해안권 대형 산불 진화 역량이 높은 경북과 강원도의 대원들을 캐나다에 추천했습니다. 곧 추천해가지고 당장 떠나려고 하다가 그쪽에서 비가 오는 바람에 좀 이따가 오라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경북의 산불 진화 능력에 대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상북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하고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철저히 대응해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상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9월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했고 정책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한마디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자입니다. 우리 경북의 강점인 원자력 발전을 윤석열 정부와 함께 정상화하여 지난해 연말 신한울 1호기도 정상 가동하였고 울진의 원자력 수소 산업단지와 경주의 SMR 산업단지를 국가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받았으며 2030년에는 신한울 3, 4호까지 건설된다면 경북은 탄소 발생 없이 생산된 청정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고 포스코 수소하는 제철 등 대규모 소비처가 결합된 국가 수소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담은 동해안 그린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방안을 다음 중앙 지방 협력회의에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지역 산업 재구축의 모범 사례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 기반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항의 전기차 배터리 지원 순환 클러스터를 2021년에 유치했고 전자부품 자원순환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준비도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으며 축분 소재 재자원화를 위한 실정 사업도 2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5월 도청의 ESG 실천 과제를 도출하여 도청 직원들이 불필요한 사무실 조명 소동, 엘리베이터 휴일제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포함한 기후변화에 대한 상시 계획도 주기적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가지진방재 교육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은 2017년 국책사업인 규모 5.4의 촉발 지진으로 큰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우리 도는 피해 복구를 위해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 4,980억 원을 지급하였고 흑해 특별 재생 사업과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이 포함한 총 사업비 6,600억 원 규모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국가 지진 방재 교육관 건립을 위해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 본 예산에 국가방재 교육 선진화를 위한 정책 연구 용역비 1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수지 배정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단순한 교육관을 넘어 국가 재난 극복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만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관은 지진에 대한 체험 교육 시설로 특화하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과 지진 대비 지연불자 비축 거점 장소 그리고 이재민 수용시설까지 겸한 재난 극복을 위한 복합단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재난 대응의 선진국 일본은 1995년 1월 17일 발생한 고베 대지진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지진 경험과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체험형 박물관 시설의 인간과 방재 미래센터를 개간 대중에게 자연재해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평상시에는 일반 공원으로 재해 발생 시에는 광역 방재 거점공간으로 활용되는 축구장 283개 크기의 미키 조합 방재 공원을 만든 사례도 있으며 공원 내의 축구장, 야구장, 육상 경기장은 담요, 식료품, 구조 장비 등 지진구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는 지연불자 비축 거점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도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주민 편의시설과 재난 대비시설에 함께 갖추어진 복합시설 조성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포항지진 특별법을 근거로 포항시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서석영 위원님께서 국하천 흉산강 준설공사 조속 추진 및 지방하천 냉천 준설공사와 냉천 하류 차도 설치 대책, 흉산강 홍수 통제소 신설 관련 대정부 전략, 포항 냉천 상류 항사댐 조기 착공 대응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국하천 흉산강 준설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형산강의 구간은 경주시 율동, 지방하천 대천 함유점부터 포항시 송정동 동해 함유점까지 총 연장은 36km입니다. 국가하천 형산강을 관리하는 환경부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는 현재 하천지붕계획 및 전략환경영 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태풍 및 집중호 시 형산강 유역 범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준설공사를 시행될 수 있도록 작년 9월 환경부에 제광축조 양안 60.7km, 보호벼랑 부계소, 준설 1250만 노대, 형산강 배수 영양분 사업 8개 지방하천 12km 배선복구 등을 건의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건의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냉천 준설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힘남도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아 재복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각종 협의기관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지난 5월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원래 기상청에서 예측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강한 태풍 집중호우가 예상되어 유수 흐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천 설계 빈도를 당초 80년에서 하류분엔 200년 빈도로 상향시켜 큰 강우량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총 설계량 65만 누베의 퇴적토를 조속히 제거하고 하천 단면 확장 및 관을 정비하는 개선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기 전 시급한 하류 협착 후 퇴적토 10만 누베를 긴급 반출하고 나머지 잔여 퇴적토 55만 누베를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냉천 하류로 하천 광안에 시행 중인 하류 차수국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공장 내부에 태풍 힘남도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작년 12월 우리 도에서는 포스코 측과 제방 차수국 설치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며 포스코 측에서 자체 예산 69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하천 제방 1.66km 깊이 8에서 12m의 강제 시트 파일 설치를 완료하였고 제방 상단부 공벽 시공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하천 설계 빈도가 당초에 80년에서 우리 도에서 요구한 200년 빈도로 상향함으로써 홍수라는 원료 등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우기철, 현장별, 수방자재, 자재 인력 배치, 긴급 비상연락망 수립을 통해 하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하천 재해 복구 사업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형산강 홍수 통제소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산강은 동해안 하천은 최근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하여 2018년 이후 형산강 범람 홍수 예보가 사회나 발생되는 등 해마다 홍수 피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및 포항철강 산업단지 등 포항 경주의 대규모 주거 밀집 지역과 연접하고 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산강 홍수 통제소 설치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홍수 통제소는 4개의 홍수 통제소가 있으며 전체 10만 9,343평방킬로미터의 수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특히 동해안 하천은 남해안 서해안 하천과 달리 짧고 경사가 급하여 홍수 때 수위가 급속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철저한 홍수 대비를 위해서는 동해안 지역의 독립적인 홍수 통제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형산강 유역 항구적 치수 안정을 위해 2022년 9월 형산강 치수 사업 및 배수 영양권 사업 조기 시행을 요청하였으며 금년 2월 포항시에서 형산강 홍수 통제소 신설 요청을 하는 등 낙동강 유역환경청, 낙동강 홍수 통제소 및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형산강 홍수 통제소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중부부처인 환경부로부터 홍수 통제소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검토 결과를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하천변의 홍수뿐만 아니라 포항시와 같은 도시 하천 유역의 홍수 대응을 위하여 도시 침수 예보를 전담하는 하층 도시 침수 예보센터의 설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홍수관리 및 예보 전파 등의 홍수 통제소의 기능과 도시 침수 예보센터의 기능을 통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적극 검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안 지역의 태풍 집중호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산강 홍수 통제소 및 도시 침수 예보센터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 냉천 상류 항사댐 조기 착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포항 항사댐 건설 사업은 총 사비 900억 원, 높이 50m, 길이 140m, 저수 용량은 476만 톤 규모로서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 재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경북도의 오래된 수군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집중호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냉천 지구 하천인 신광천 상류 항사댐 건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포항시와 함께 관련 부처인 환경부에 수차례 방문하여 댐 사업성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였고 작년 9월 태풍 흰남노로 인해 냉천 지역에 유례없는 태풍 피해가 발생하여 환경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 시 항사댐 건설 사업의 촉구와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 환경부 당초 예산에 안에서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의 중 항사댐 건설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19억 8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12월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금년 2월 국회 상임위 동의 절차를 통해 항사댐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 포항시는 한국수자공사와 항사댐 건설의 조기 추진을 위한 위스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및 입찰 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댐 건설 경력 수립 고시 등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항사댐 건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삼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김병삼입니다. 먼저 서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발생 이후 재해복구 시스템 개선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태풍 흰남노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중앙합동조사관의 피해 조사 후 복구 계획 합격까지 통상 3-40일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복구 예산은 대부분 연말에 편성됩니다. 소규모 복구 사업은 6월까지 70% 이상이 완료되지만 개선 복구 사업과 같은 피해 규모가 큰 사업은 설계 영역과 행정 절차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 용역 기간 중 행정 절차 동시이행과 긴급 입찰제, 편입 토지에 대한 수용 재개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 절차를 단축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하상 준설 지연에 따른 상시 준설을 위한 제도 정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에서는 소하천 관리청인 시군과 함께 매년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유수 소통 지상물을 제거하고 시설물 파손 등 위험사항에 대해 보수 보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시범 사업으로 태풍 피해가 집중된 동해안 4개 시군 48개소를 대상으로 퇴적토 준설 사업을 우기전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풍수의 보험 가입 현황 및 주민부담금 예산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의 보험은 주택, 원실, 상가, 공장 등에 대해서 태풍, 홍수는 물론 해일, 강풍, 지진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큰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보험료의 70% 이상이 차등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최대 30%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우리 도는 지난 4월 말 기준 주택은 19%, 상가, 공장은 37%로 가입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풍수의 발생 빈도가 특정 시군에 편중됨에 따라 시군별 가입률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이 통장회의, SNS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